을사지역은 1905년에 이때는 뭐부터 뺏기냐면 외교권. 와, 너가 중간에 한번 사건이 큰 게 하나 터지는데 여러분. 19년. 오! 태극기. 그게 이제 3.1운동이야.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야, 똑똑하다.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가 정치가 한국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야. 왜 일본이 욕 먹을까요? 야. 와, 니네 진짜 정말 똑똑하구나. 자, 독립운동 이야기를 해줄게 이제. 독립운동. 지금 20분 남았어. 아, 20분 남았어요? 잠깐 빨리 할게요. 방금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는 이제 알겠지? 네.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래서 조선인들, 당시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어. 근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의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거를 일본의 식민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이 뜻을 우리가 이어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걸, 그렇지,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임시정부 했을 때 저거 응. 그 앞에 붙는 대한민국 있잖아요. 응. 그때 실제로 썼던 이름이에요? 그럼요. 대한민국 이름이?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임시정부에는 여러 개가 있었어. 여러 개가 있었어.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개의 임시정부들이 있었어. 근데 웃기잖아. 나라는 하나인데 정부가 여러 개인 게 웃기잖아. 이상하잖아. 합쳐야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임시정부를 합치자라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나머지 임시정부들을 합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를 만들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는 중국의 조계지에 임시정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지. 독립운동을 시작했었던 거야. 왜 상해에 세웠어요? 와, 수준 높은데 이거 엄청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 상해에 세운 이유 거기는 일본의 어, 눈이 덜하기 때문에. 맞아.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이 상해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에 있는 대사관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어, 다. 상황이 뭐예요? 큰일 났네. 자, 이제 빨리 끝낼게. 그냥 2시까지 합시다. 아, 2시간. 그냥 더 합시다. 2시까지 합시다. 재미있는데. 아, 재밌어? 다리 저려요. 재미는 엄청 좋아. 다리 뻗어도 돼요? 아, 다리 뻗어도 돼. 근데 피디님들이 재미없어요. 근데 독립운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랬잖아. 임시정부가 주로 했었던 방법은 뭘까? 다른 나라들한테 얘기하는. 그렇지. 다른 나라들한테 대한민국은 독립국입니다, 이제 우리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했을 거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단어 같은 거 모아가지고 아, 너- 사전 만드는 거. 야, 너 조선어학회 사건을 알고 있어? 그거 조선어학회 나와요. 오, 진짜로? 네, 나와요. 배웠었어요. 저 2점으로 읽었어요. 말모의 영화에서 봤어요. 아, 그것도 1930년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 뭐라고? 전쟁한다. 그렇지. 전쟁에서 이겨.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무장. 무장투쟁이라고 불러. 뭐예요 이게? 무장투쟁?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우는 거지. 내가 일본군이 되어서 중국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손으로 총을 들고 일본군이랑 싸우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무장투쟁을 했었던 거야. 이게 1930년대에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 무장투쟁을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육사 선생님은 안동분이셨는데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냥 공부하던 학생이었어. 260.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시절이 너무 엄혹하다 보니까 조선 내에서 공부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 근데 그 전부터 이육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꾸준히 해왔었어. 꾸준히. 그러다가 한번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 갇히면, 여러분 감옥을 안 갇혀봤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히면은 이름을 안 불러. 학생 이름 뭐라 그랬지? 채은이요, 채은이. 채은아라고 부를까, 감옥 가면? 아니요.
안 불러. 성을 붙이지 않아. 성도 안 붙여. 이름을 안 부르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제이토? 그렇지! 숫자로 불러, 숫자. 그걸 수인번호라 그러거든. 수관번호. 그 수관번호가 264번이었어. 이육사구나. 우리 아까 내가 말했잖아. 264. 아, 그거 말했었어? 264. 어, 맞아요. 선생님 264. 이거 못 외우면은 불렀을 때 안 오면은 또 고문당해요? 아, 감옥에서? 왜 이 사람은 이264 시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었던 걸 자기 이름으로 바꿨을까? 아 이름이 이육사가 아니었고. 이름 본명은 없어요? 원래 성함은 이원록. 내가 일본 일제에 의해 감옥에 갇혔었던 이 치욕과 서름을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 그렇지. 그래서 이원록 선생님이 시를 쓸 때는 나는 264라는 수인번호로 시를 쓰겠다라고 한 거야. 그 마음이 조금 느껴져? 어떤 마음이었을지? 너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은.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로 딱 성이 2로 맞았네. 신기하지? 그러면은 앞에가 3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364겠지. 2364라고 하지 않았을까? 글쎄 모르겠다. 근데 이분은 시만 썼던 분이 아니야. 아까 말했었던 무장투쟁. 실제로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일본군들과 실제로 전투를 하는 군인이기도 하셨던 분이야. 살아남으셨네요. 아, 너무 아쉽게도 감옥에서 돌아가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해방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실제로 총까지 들고 일본에 대해서 맞서 싸웠었던 분이잖아. 그러면 이 시는 어떤 분위기일까? 일본을 비난하는 시. 일본을 비난하는 시. 울분이랑 치욕 그거를 담아서 쓰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 그래요? 그거를 굉장히 강한 어투로. 왜냐면 무장투쟁을 실제로 하셨던 분이니. 가장 어울리는 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누가 한번 읽어볼래? 저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이라고? 그래.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쓸려온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에 고원 서리빨 칸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바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었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면모에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부려라. 다시 창고의 뒤에 백만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묵노아 부르게 하리라. 어때? 되게 뭔가 분위기가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아. 우리가 너무 가라앉았어?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운동주는 언제 나와요? 쓸쓸하고 응. 뭔가 그 광야 뭐 이런 배경이 다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오. 서러운 그런 느낌이 오, 맞아요. 정말? 완전 이거한 느낌이 뭐라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뭐야? 말하고 싶어. 어땠어? 좀 단어들이 세지 않아? 채찍, 칼날진, 강철 막 이런 표현들이 좀 날카롭고 과격해요. 매섭고 과격해. 네. 오, 과격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 채찍은 그 뭔가 일본 군인들을 표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야는 허무한 자신의 마음 와. 이런 거 같은데요? 허무한 자신의 마음 와. 이런 거 같은데요? 니네 정말 똑똑하구나. 맞아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야. 왜? 이육사라는 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지? 단순히 시만 쓴 사람이 아니라 무장투쟁을 했었던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 이 시절 1930년대 40년대 너무나도 암울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를 쓰는 행위 자체도 뭐다?
독립운동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를 이육사를 모르는 사람이 읽더라도 이 시 누가 썼대? 이육사라는 사람이 썼대. 근데 이육사 뭐 하는 사람이래? 저기 가서 무장투쟁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래. 만약에 그걸 들었어 한국 사람들이, 그럼 어떤 마음일까? 되게 감사한 마음. 그렇지. 감사함도 있고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시인 거야. 무장투쟁도 하고 시도 쓰고 독립운동도 하고 한 게 많으시네요. 바쁘셨겠지? 바쁘셨겠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바쁘게 사시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돼. 몇 세 때 죽으셨어요? 몇 세 때 돌아가셨어요? 40이구나. 40. 어? 너무 젊다. 저기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다시! 자, 이제 윤동주 해야 돼. 윤동주. 윤동주 선생님은 1917년에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윤동주 선생님은 간도.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아시아 어디가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간도라고 하는 땅. 간도라고 하는 땅. 한국이 아니에요. 간도라는 땅이 한국에 있어요? 아니요. 저기 지금 만주. 지금 만주 쪽. 혹시 가족이 피난 간 건가요? 피난이라고 하면 피난이지. 원래 조선 사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쯤에 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그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 거기가 어디냐면 영동초원이라고 하는 데예요. 아, 한국 아니에요. 압록강 위에. 압록강 위. 지금 중국 땅. 지금 만주 쪽. 영동초원이라고 하는 데서 사셨어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가기도 했지만 1910년 한일합방 강제병합 이후에는 난 진짜 일본의 병탄된 땅에는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하나 둘씩 옮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여기가 어떤 곳이 됐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 됐어. 그런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윤동주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민족의식 같은 거를 느끼면서 자라셨던 분인 거야. 우리나라에 그런 걸 다 잘 아셨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때 당시 윤동주 시인이 썼던 글 같은 거를 보면 본인은 명동촌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한국 땅을 자기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던 거지.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고향 땅은 저 압록강 밑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교육받으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연희전문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학교를 옮겨요. 어디요?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희우신가? 연세대예요. 저거 희우세요? 네네네. 이런 게 신기하니? 이게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이라고? 학교가 연세대였어. 연희전문학교를 다니시다가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야 이제 대학생들 끌고 가가지고 일본 군으로 강제로 징집시킨대.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야. 그만큼 암울했었던,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일본군으로 끌려가겠구나, 그 시절에 썼던 시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들이에요. 별에는 밤도 그때 쓴 거고. 이때 엄청 많이 쓰다가 결국에는 이 징집당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일본. 그 징집을 피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 안 끌려가요? 그게 아니었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착각하나? 그런 거는 아니었어. 그냥 왜 일본으로 갔어? 라고 해서 답변하기가 힘들지만 뭐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받고 싶었었던 것도 있었을 테고, 두 번째는 지금의 조선의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 테 보고 싶지 않았었던 일종의 회피일 수도 있지. 근데 방금 친구가 얘기했잖아. 도망간 거 아니야?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회피성으로 간 걸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갖고 있었던 감정이 있어. 이 감정이 윤동주 시인이 쓴 모든 시를 관통하는 약간 메시지 같은 거야. 그게 뭘까? 치욕일까? 불쾌?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 뭘까? 자신에 대한 실망.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워. 근데 부끄러우면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봐.
엄청 암울하고 폭력적이고 막 사람들 끌고 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육사 시인은 뭐를 했지? 무장투쟁을 하러 갔죠? 근데 그 무장투쟁을 하러 가는 게 쉬운 거였을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는 거야. 감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끌고 가는 거 내가 어떻게 해? 한국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그게 그냥 다 받아들인 걸까?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그 감정이 바로 부끄러워.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일본이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그런 감정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되게 대표적인 시가 있어. 그 제목이 참회록이라는 시예요. 안 들어봤는데. 아, 안 들어봤어? 참 왜요? 참회. 참 왜요? 10분이 지났어요. 아, 10분. 시야 참하시죠. 윤동주는 그런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시인이었고 그 부끄러움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동주의 시에 쓰여져 있는 이 부끄러움도 뭐다? 하나의 저항이고 독립운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완용은 안 부끄러웠어요? 이완용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을 스치운다. 아, 어때요? 아까 이육사 시랑 느낌이 어때?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다른? 비슷해? 비슷하면 안 되는데? 다 비슷하게 느꼈어요? 네. 근데 두 분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살아온 삶이 조금 달랐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달랐고 이육사 선생님은 무장투쟁을 하셨던 분이고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그걸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었던 삶을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끌려간 거였어요. 아, 유학을 끌려간 건 아니었지.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일본 그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여기서 가설 하나 들어가잖아요. 뭐? 제가 들은 가설로는 가설이 있었어? 네, 이건 제가 영상을 본 거라서 좀 그러는데 제가 그 설민석 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분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아. 봤어. 근데 그 주사 바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실험을 당했고 어떤 주사를 맞아서 그렇게 됐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가설이니까 없어. 정확한 건 그렇지, 아니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결국 윤동주 시인도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해방을 보지는 못하셨어요. 자, 한번 직접 써보자, 시. 네. 자, 아빠 지금 감정이입해야 돼, 니네. 지금 니네는 1940년대 조선인이야. 우리는 뭐래요? 자, 1번 발표할 사람! 자, 동포들이요. 제목이 동포들이야? 네. 동포들이여, 어찌 이리 빨리 갔나? 그대들의 희생 정신을 잊지 않겠네. 오늘따라 먼저 하늘로 가버린 동포들이 더 그립구나. 동포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치리라. 동포들이여, 그대들의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들려온다. 하늘에서도 울부짖는 동포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와, 박수! 야, 이런 시를 바로 썼다고? 네. 일본은 꼭 그랬어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게 먹힌 다른 나라 사람들. 와, 박수! 사실 7글자밖에 못 썼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나라 박살내까지밖에 못 썼어요. 아, 우리나라 박살냄. 우리나라 박살냄까지 쓴 거야? 우와 이 시 엄청 잘 썼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그래도 살자.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만약 더 늦게 태어나면 어떨까? 일본인들 너무 고약하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나와 약속했었는데 나와의 약속을 어겨서 내가 우습다. 오, 박수! 와, 잘 썼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시를 쓰셨던 분들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당시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 어떠한 감정으로 살았는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면 안 돼요? 다음에 오늘 선생님 너무 강의 길게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수고했어요 오늘. 네.